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검사와 변호사를 두루 거친 법률 전문가십니다. 강원도 원주시에서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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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의원님 20대, 21대 네. 다 상임위가 지금 법사위. 네, 맞습니다. 예, 21대 가장 핫한 상임위가 법사위 아닙니까? 그랬었죠. 예, 어떠십니까 요즘? 요즘은 조금 더 덜한 편이긴 한데 네. 그래도 법사위가 또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당이 생각이 대립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전히 또 핫한 장소가 되고 있고 초선이 법사위를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면서요? 간사 말씀이시죠? 법사위 그죠, 간사. 법사위 네네. 간사. 20대 때 간사를 하셨더라고요. 후반기에 법사위 간사였는데요. 예. 아마 예외적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법률가로서 좀 경력이 있기 때문에 네. 무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사법개혁을 좀 균형감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네. 맡겼다 이런 후문이 있었습니다. 얼굴 때문에 벌어진 애로사항이 좀 많으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요? 젊어 보였어요? 동안이셔가지고 예고 에피소드 좀 얘기해 주세요. 20대 때 이제 한참 이제 어떤 장관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굉장히 전국적인 중심이 시선이 쏠린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상대방 간사하고 저하고 계속 둘이 나와서 대화하고 협상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도 동네에 갔더니 저보고 야, 송의원, 너 왜 나이 든 사람한테 반말하고 그래? 여당이라고 그래도 되는 거야? 딱 그러는 거예요. 예. 무슨 소리냐? 딱 봤더니 상대방 간사한테 반말한 걸 가지고 그렇게 네. 하는 겁니다. 근데 네. 상대방 간사님이 저보다 대학도 후배고 예. 연수원 기수도 한참 후배거든요. 한참이에요, 그것도? 그럼요. 어머. 그런데 그 동안 때문에 그 얘기 들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물론 이제 기분 좋긴 하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요즘은 이제 제가 보면 이제 양복 입을 때 이렇게 까만 양말 신고 네,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걸 신경 안 쓰고 이 회색 양말을 신고 이제 온 적이 있었는데 네. 싱글에다가 그게 방송에 나오고 이제 카메라에 찍힌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렇게 입으면 안 된다. 드레스 코드에 안 맞는다. 월스트 드레서. 예, 그래가지고 옷으로 또 패션 그렇죠. 알지 못하는 페알몬. 사람. 상대방은 깔끔하게 딱 양말까지 까만 네. 거로 딱 입고 네, 이렇게 입고 저는 이제 그 양복에다가 까만 양복에 회색 양말 신은 거 이렇게 예. 나오니까 저렇게 입으면 안 된다. 그렇게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흰 양말 안 신으신 게 어디예요? 그렇죠. 나는 무채색으로 신으셨는데. 그렇죠. 네, 회색은. 어떻게 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검사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황시모! 황시모!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면서 카리스마 뿜뿜 넘치는 황시목이요. 제 생각에는 제목이 뭐였죠? 저희 뭐였죠? 무슨 비밀의 비밀의 숲. 비밀의 숲에 나온 네. 네. 황신목 검사를 좋아한다기보다 네. 조승우 씨를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들켰다. 팬이에요. 예, 저는 요즘에 그 모범택시라는 드라마에 강하나 검사가 참 멋있더라고요. 개인적인 팬 아니세요? 네, 이솜 씨 좋아합니다. 네. 그래도 참 확실히 젊으시네. 우리가 보통 검사하면 또 모래시계. 모래시계. 예. 강우석 검사였나? 강우석 검사. 예. 예. 그 얘기는 안 나오네요, 이 자리에서. 이게 네, 너무 옛날 나 사람. 떨고 있니까 어쨌든. 너무 옛날인가요? 네네. 그 의원님은 사실 이제 검사 생활을 좀 하셨잖아요. 네. 예. 예. 네. 어떤 검사 하셨습니까?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네. 제가 또 오래 하지도 않았고 짧게 예. 했기 때문에 7년 6개월 정도 했습니다. 하셨죠? 하고 예. 형사부에도 있었고 공안부에도 있었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가장 행복했던 것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도 내가 이 사회와 우리나라의 보탬이 될 일을 하러 간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가장 보람됐던 것 같아요. 출근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요? 그 변호사 할 때하고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변호사 할 때는 어쨌든 그것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도 신경 써야 되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데 네. 그거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검사할 때는 역시 이거 그런 일, 사회적인 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 굉장히 좀 저는 좋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형사부나 공안부 같은 데 있으셨으면은 거기 있는 검사님들은 다 조금 무서우시잖아요. 네. 근데 의원님 지금 저도 얼굴 예전에 무섭다 그랬었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래요? 지금 표정에서는 믿기시죠? 전혀 예. 근데 검사 생활을 왜 7년 정도만 하고 그만두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미국 유학을 갔다 오면서 예. 그 영어로 된 책을 하나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국가 권력이 개인을 이렇게 보호하지 않고 억압하고라는 내용의 책을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이었고 피해를 입은 쪽은 팔레스타인 쪽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국가 권력이 권력을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지키고 시민을 지키는 일도 네.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검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고 예. 어쨌든 국회의원을 해보겠다는 생각이 어렸을 때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요? 예, 그 과정으로 하나로 이제 내 고향에 돌아가서 시민과 함께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검사를 그만뒀습니다. 근데 궁금해요. 어떻게 검사를 하신 계기가 그 국회의원을 하시기 위해서 그 인생 플랜 중에 하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네네. 그 당시에는 이제 지역 국회의원들이 네. 한 장짜리 달력을 집집마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달력을 네네. 벽에다 붙여놨었거든요. 네. 어느 날 집에서 공부하는데 그 벽에 딱 붙어있는 달력을 본 거예요. 네. 거기 우리가 국회의원 누구 딱 써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나도 커서 적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집마다 달력 나눠주고 싶으셨어요? 좀 더 사회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어요. 동네에 홍수 때마다 비가 오면 강이 불어가지고 못 건너가는데 네. 그 강에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좀 멋있고 그땐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실제 국회의원을 해보니까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 있는 일도 해결을 하고 또 국가의 미래 비전도 우리가 고민해 세울 수 있고 그렇다고 하는 점에서 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보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의원님의 인생책 빠바밤 에릭 시걸의 하버드의 천재들 정말 오랜만에 전 참 좋았습니다. 예, 이 책 읽는 시간이 어찌나 편안하던지요. 그리고 에릭 시걸 하면은 예전에 우리 다 봤던 러브스토리에 그 사람인가 하고 네. 봤는데 그 사람 맞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예, 이 하버드의 천재들 어떤 책입니까? 에릭 시걸이 1937년생입니다. 네. 이제 대학에 입학한 때가 1950년대잖아요. 네.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다 받아요. 그랬어요. 네, 그리고 뭐 예일대와 프린스턴 같은 미국의 명문대학 교수로 재직을 하는데 네. 그 문학 연구자로서 이름이 높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내가 안식년인데 심심하네. 평소 내가 써보고 싶던 소설을 써봐야지 라고 해서 쓴 게 러브스토리예요. 우와 대박이네요. 그렇죠? 심심해서 러브스토리를. 예.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는 1985년에 출간이 됐는데 러브스토리도 보면 주인공들이 하버드 대학 출신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책도 다 제목부터 하버드의 천재들이잖아요. 네. 하버드 그러니까 출신 이야기만 썼나요, 주로? 주로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기 청춘의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하버드 대학 이야기가 많이 들어갔고 또 이 책 같은 경우는 제목은 하버드 천재들인데 원제는 더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뭐 동급, 뭐 학급, 그리고 동기생들 뭐 이런 뜻인데 네. 하버드에 이제 한 해에 입학했던 학생들이 네. 각기 어떤 삶의 무늬들을 만들어 나가는가. 대학 시절은 물론이고 대학을 네. 졸업한 이후의 삶까지 네. 그려내면서 그야말로 인생의 희노애락을 네. 여기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러브 스토리를 쓴 작가라고 해서 진짜 이번에도 굉장히 막 이렇게 눈빛 날리는 그런 러브 스토리겠지 하고 딱 봤다가 사실 조금 실망을 하긴 했거든요. 러브스토리가 나오긴 해요. 나만 그런가? 그쵸? 근데 좀 약하긴 했지. 조금. 네. 하다 그래도 말더라고. 전 감지덕지 하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복잡한 책들 읽다가 그래도 네네. 이 책은 이렇게 뭔가 재미있게 이제 네. 넘어가니까 참 맞아요. 흥미진진하게 읽었습니다. 의원님은 이 책을 언제 접하게 되셨어요? 제가 사법시험 2차까지 끝나고
좀 시간 있을 때 1986년도에 예. 그때 이 책을 읽었습니다. 어떤 면이 이렇게 기억에 남으셨어요? 그 제일 먼저 기억났던 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이 이제 입학했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5년 후에 다시 동창회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읽고 난 다음에 25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 어떤 모습으로 서로 만나게 돼 있을까? 나는 어떻게 돼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앞으로 10년 후에 예. 내가 10년 전을 생각하면서 그때 이걸 할 걸, 하지 말았을 걸, 그렇게 후회하지 않는 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런 생각의 구도가 이 책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한 25년 전쯤을 또 생각하면서 또 지금의 시점을 좀 돌이켜 보면서 이 책 함께 감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버드의 동창생 4명의 궤적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송기현 의원의 인생책 하버드 천재들 찬란한 청춘의 성장 일기라는 제목으로 뽑아봤습니다. 스파밤. 빠밤 청춘이라는 통과 의뢰인데요. 여기 진짜 그 어렵다는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에 입학한 4명의 주인공이 나오죠. 예, 그렇죠. 어떤 친구들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이 책의 16쪽에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아직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수많은 혜성들이 무명의 암흑으로부터 하늘을 밝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혜성들은 스스로 빛나면서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데니 로시, 제이슨 길버트, 테드 램브로스, 앤드류 엘리어트, 또 메모리얼 홀에서 대기하고 있는 작은 혜성들이었다. 이 4명이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보면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했다. 지금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에 입학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서 그야말로 좌충우돌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한 곳에 모여 있는 이들의 재능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또 집안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네. 예컨대 데니 같은 경우는 천재적인 음악적 재능을 지니고 있지만 형에 대한 늘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예. 형은 운동도 잘하고 뭐 만능이었는데 그 형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형처럼 되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했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소설의 이제 주요 서술자로 나오는 앤드류 엘리어트 같은 경우는 엘리어트라는 성에서 어떤 유명한 시인 한 명이 떠오르잖아요. 예. T.S. 엘리엇. 예. 그 엘리엇 집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T.S. 엘리엇도 하버드 출신이거든요. 집안에 다 하버드 출신이고 뭐 쟁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똑똑하네. 네. 그래서 자기의 뭐 가족들, 뭐 친척들과 비교해 보면 자기는 항상 초라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의식 속에서 이들이 어떤 식의 성장 과정을 거쳐 나가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청춘은 참 아프고 고될 수밖에 없다. 그런 통과의 의례를 거쳐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게 뭐 일반 대학과 마찬가지네요. 꼭 하버드가 아니어도. 그러나 이제 하버드에 입학한 이들은 열정이 대단하더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대학교 입학했을 때가 많이 떠올라서 오늘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아유, 새내기 뭔가- 같아요. 노란색. 오늘 그러고 보니까. 새내기 노란색 그 새내기 입고 병아리를 뭐 입는구나. 청바지도 입고 지금 머리도 이렇게 그러네요. 반묶음도 해보고 대단해요. 얘기 좀 해봤습니다. 네. 대단해요. 안 해줘요? 오늘? 아니, 대단해요! 젊어 보여요, 새내기. 의원님은 여기 4명의 인물 가운데 네. 가장 애착이 갔던 인물이 누군가요? 제이슨 길버트. 유대인이었죠. 예. 왜 가장 애착이 가셨어요? 예.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전부를 희생할 수 있다는 거 아무도 하지 못하는 건데 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애착이 가는. 어. 다른 사람들도 보면 대략 뛰어난 재능 갖고 있고 예. 그렇지만 다 아픈 부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픈 부분을 겪고서 네. 그 재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제이슨 길버트 같은 경우는 재능을 다 자기 그 모국이죠 말하자면 네.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런 점이 참 애착이 갔던 것 같아요. 모든 뭐 지성의 산실이라고 할 정도로 하버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궁금한 건 우리나라 그 왜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이랑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하버드 시스템을 이 책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버드 대학생들은 한 2학년, 3학년 정도가 되면 네. 2 더하기 2가 네. 5다. 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5가 될 수 있는지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갖춰야 된다. 논리력을 갖춰야 된다. 이게 우선 기본인 거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뭐 의대생이나 음. 법대생이나 뭐 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네. 1학년 때는 기숙사 생활을 무조건 한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기숙사. 다 함께 모여서 음. 그들이 서로 융합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맞춰나가는 연습들을 또 하는 거예요. 자극도 받고요. 아, 다 그럼 내가 살거든요. 기숙사에 안 들어갔어서 이렇게 됐구나. 그렇지,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꼭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다가 아니라 네. 그 안에서 네. 서로가 약간 파열음을 내면서 음. 성장해 나가는 어떤 동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재밌더라고요. 기숙 생활에 굉장히 갈등들이 많고. 근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서울 법대 나오셨으니까 그 유명한 또 파리학번 아, 예. 이시죠? 예. 그야말로 서울대 공부벌레 출신이신데 그러니까요. 어릴 때부터 공부는 좀 탁월하셨죠? 잘했죠. 잘했는데 잘하셨죠? 제가 비사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1등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1등 네. 못하고도 네. 서울대 갈 수 초등학교 있습니까? 때부터 2등, 1등 못하고 중학교 때도 2등, 고등학교 때도 2등. 2등만 지키기도 쉽지 않아요. 그것도 묘하죠. 그만큼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예. 제가 동기가 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친구 덕분에 네. 항상 따라가려고 같이 경쟁을 하니까. 예. 근데 이제 법대를 딱 가셨잖아요. 네.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 전국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친구들만 모였는데 그때도 계속 2등 하셨나요, 혹시? 아, 법대에서는 사실 공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때는 너무 고시 공부에만 빠졌던 것 같아요. 학교 공부보다는. 대학생활이라는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상당 부분 많은 시간들이 고시 공부에 좀 쏟았던 그런 것이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쉬운 부분. 다시 지금 대학 시절로 좀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는 별로 없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아요. 예. 후회는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권진혁 씨 대학 시절은 어땠어요? 저는 그냥 코가 삐뚤어지게 밥을 많이 먹었어요. 술이 아니고. 아니 뭔가 이상한데 내가 뒤에 다 술 아니에요? 술 못하잖아, 나는. 그래서 똑바로 그냥 얘기하세요. 코가 삐뚤어지게 의원님 막 12끼씩 먹으러 다니고 선배들이 밥 사주면 또 먹고 안 먹은 척하고 예. 또 먹고 많이 그랬어요. 예,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 이제 의원님은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네. 학교 들어가자마자 학교 방송국에 시험을 봐서 들어갔어요. 아, 엄청 고생했습니다. 아, 그래도 그때 이렇게 다져지셔가지고 네, 이제 네. KBS 들어오시고 여기까지 오신 그렇죠. 거예요. 네. 아주 그냥 대단해요. 그래서 의원님도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네. 그래 나는 방송국 시험 볼 거야. 아, 이 이제 네. 목표가 있어서 크게 흔들리진 않았어요. 근데 의원님은 국회의원 되겠다는 그 목표를 대학생 때도 계속 딱 네, 네. 그래서 이제 복사하고 계셨습니까? 근데 검사를 해서 예. 검사를 10년 정도 하고 어. 그다음에 국회의원 하려고 했었죠. 근데 그 사이에 변호사를 하셨네요. 아마 이 책 영향도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이게 그때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이게 그 자기 개인의 성취도 중요하고 개인의 공적인 역할도 중요한데 그와 동시에 가정도 중요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검사를 하면서도 이 책에서 읽었던 그런 내용이 많이 저희 이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게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대학하면 또 연애 얘기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의원님 저를 그렇게 편안하게 보실 때가 아니에요. 대학 시절의 사랑 이야기를 빨리 해주십시오. 대학 이 안에. 때 아쉽게 제가 고시 공부하면서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생각을 좀 못했었고 이제 합격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좀 여유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사랑 얘기, 예. 첫사랑 공개적으로 했다가 큰일 나니까 안 되고요. 예. 사모님 얘기. 그렇게 가시죠. 네, 공짜의 사모님 삶을 얘기로 살기. 가야죠. 사모님 얘기. 어떻게 만나셨는지. 제가 저 대학 친구한테 나는 얼굴이 조그만 여자가 좋다. 얼굴이 조금 해야 되는. 그랬더니 자기 처제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다. 그래서 소개시켜줬는데 정말 얼굴이 작더라고요. 얼굴이 갑자기 어디로 숨고 싶어집니다. 아유, 갑자기 숨고 싶어집니다. 전에 네, 의원님이 그래서 나는 뭐 마음씨가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좋아 이러실 줄 알았거든요. 얼굴이 근데 찌끔해야 되잖아요. 너무 맞죠. 너무 외모 얘기를 팍 하셔가지고 네.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딱 봤는데 네. 예전에 그 어린이 만화에 강가딘이라는 있었죠. 있었어요. 강가딘 있었어요. 아시나요? 강아지. 강가딘 너무 귀여운 강아지가 있었어요. 아시죠? 그죠? 네. 그 강가딘이 웃으면 옆에 볼이 쫙 나와요. 네. 네. 저희 집사람 처음 만났는데 네. 웃는데 갑자기 옆에 볼이 싹 나오는 거예요. 쫙 나오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아니 강가딘을 좋아하긴 했어도 강가딘의 그 볼. 미소를 닮아서 결혼을 했다는 건 참 이색진 말씀이신데 얼마나 귀여웠으면 아무튼 그랬겠어요. 귀여운 네네. 네, 귀여운 모습에 반하셨다. 맞습니다. 첫눈에 너무 이미지가 좋아서 결혼하신 그럼 거죠. 어떻게 네. 지금도 이렇게 귀여우세요? 아, 그렇죠. 아, 그래요? 안 그러면 큰일 나죠. 의원님 약간 오른쪽 볼이 떨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물어본 다음에 답을 할 때 네. 절대 바로 답을 하지 않으면 그 진실이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근데 정말 물어보시는 귀여워하시는 순간에 거. 바로 제가 답을 했기 오버랩으로. 때문에 아, 그렇죠. 아니 근데 그 지금까지 어떻게 정치인의 길을 걷는 거는 다 뭐 찬성하시고 그렇죠. 처음에는 제가 정치할 걸 몰랐습니다. 제가 속마음을 이상하게도 한 숨기셨- 번도 얘기를 안 했었어요. 제가 선거를 하겠다는 얘기를. 네. 근데 2010년도에 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딱 10년은 이제 그 가정보다는 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 사람이 그 10년은 도와주겠다. 그때부터 딱 10년 지났습니다. 근데 앞으로 또 10년이에요. 그 10년은 늘 10년입니다. 앞으로 10년. 그걸 자꾸 그렇게 얘기해서 집 사람이 요새 그 항의하는 중입니다. 10년이 이미 지났다. 아직 네. 안 지났다 이거 가지고 사모님께서 내조를 엄청 잘해주셨을 것 같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잘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대단해요. 너무 남달하나? 자, 찬란한 청춘의 성장 일기 두 번째,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고 뽑았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인생이라는 게 글쎄요. 제가 보기엔 단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단짠. 하버드에 입학했으니 이 젊은 시절에 단맛을 본 거잖아요. 네. 근데 짠맛도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 데니 같은 경우는 음악가로서 화려한 명성을 알리지만 좋아하는 그 여자와의 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은 좀 가정에 충실해 주기를 바라는데 아무래도 데니는 뭐 여러 연주, 군데에서 수백 연주를 해야 공연을 되잖아요. 다니니까. 그러다 보니 좀 힘겨운 면이 있고요. 네. 또 테드 같은 경우는 원래 쭉 대학원 과정까지 밟은 다음에 하버드 대학의 문학 교수가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랬죠. 네, 정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결국 그러지 못해서 좌절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그리고 길버트 같은 경우는 지금껏 내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그렇게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사랑하는 여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아주 깊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입대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삶이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게 돼요. 그러면서 이들은 삶이 마치 나를 속이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의지를 발휘해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면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삶에 있어서 양손에 다 떡을 쥐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 의원님 생각하실 때 어떠세요? 뭔가 인생에서 내가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우선 제가 정치를 하면서 그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의 대부분을, 시간의 대부분을 공적인 일에 할애하며 살다 보니까 가정에 있을 시간이 많이 적다는 생각이 들고 바로 정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는 좀 더 가정을 좀 충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바로 정치를 하셨고 제 변호사를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성장해서 자기 일을 가고 있기 때문에 다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은 확실히 공적인 삶을 위해서 개인적인 생활을 많이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약간 이제 포인트가 다른 문제인데 여기 보면 데니 로스 같은 경우가 뮤지컬을 만들면서 애초에 자기가 추구했던 클래식적인 그런 음악 했다가 이제 악평을 받고 아주 비평을 받고 나서 고치는데 고치는 과정이 좀 약간 좀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고치지 않습니까? 마치 타협을 하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본적인 원칙에서 가끔은 타협을 해가는 것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한편은 어떤 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하는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원칙을 지켜야 되지만 가끔은 약간의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 책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많이 했었습니다. 처음에 젊었을 때 가능한 타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저도 그 이후로 한 30년 정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가끔 아니면 자주 있을 수도 있겠죠.
자주 많이 세상과 타협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엇을 위해서 이걸 희생한 게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원님 이제 사실은 그 검사 그만두시고 변호사 생활 가신 네, 것도 네. 아이들이 어리니까 이때 예, 내가 좀 더 예. 가정을 좀 충실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기왕이면 서울에서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원주로 가셔서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야 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국회의원을 하는 거였기 네, 네. 때문에 저희 고향에서 사회봉사를 하고 그 이후에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 그때 정치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내려갔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 다지기의 차원으로 네, 또 겸사겸사. 그 그렇습니다. 사모님이 그거는 또 그러면 같이 다 이렇게 도와주셨네요. 많이 도와주고 줬었고 지금 예. 많이 도와주고 있죠. 예. 근데 의원님이 고향에 내려오셔서 정말 바쁘셨더라고요. 네.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복지재단 법인 이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원주 소비자 시민의 모임 등 NGO 단체 활동을 또 하셨고요. 여기서 끝이 또 아닙니다. 원주시 축구협회, 그리고 강원도 바둑협회, 여성 합창단 단장, 청소년 오케스트라 자문위원을 또 하셨고요. 그리고 원주 오페라단, 부부 합창단 등 아우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 정도면 생업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너무 많이 하셨어요. 아니, 돈도 그러니까요. 버셔야 되는데 변호사로. 아무래도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단체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네.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그 단체에 참여해서 힘을 좀 보태준다는 의미로 많이 했었고 예. 그게 그런 활동을 통해서 사실은 또 저희 정치 활동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네. 겸사겸사 했다고 보는 게 솔직한 대답이겠죠. 그 변호사 생활 그럼 얼마나 하신 거예요? 제가 이 1999년도부터 네.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2016년도까지 했죠. 꽤 오래 10. 하셨네. 한 6년 했나요? 네. 지역구 다지기를 16년이나 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동안 떨어진 것도 있었으니까요. 언제 떨어지셨어요? 2012년도 선거엔 제가 낙선을 했었습니다. 2010년도 보궐선거 때는 경선에서 제가 탈락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예. 좀 교만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내가 이제 학벌도 이렇게 되고 스펙도 되고 네. 또 사회생활도 이렇게 많이 이 했으니까 정도 봉사도 했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역시 그건 아니다. 좀 더 겸손한 솔직한 진정성을 가지고 시민들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네네. 거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럼 그때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할 마음은 없으셨고요. 없었죠, 당연히. 다만 깨달아서 한 번 더 그렇죠. 하자.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의원님 이제 중학교 때부터 바랬던 꿈, 뭐 검사, 변호사 생활을 거쳐서 한번 떨어져 보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국회에 딱 입성하셨을 때 그 기분은 어떠셨습니까? 그때 좀 많은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예. 제 고향 원주를 위해서 좀 원주를 바꿀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 원주가 의료기기나 생명산업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예. 건보공단 등의 건강과 관련된 공공기관도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 생명 건강 산업이 앞으로의 새로운 산업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기반을 지난 4년 동안 마련하는데 여러 가지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선까지 딱 하셨으니까 이제 정말 정치인 딱 되신 거잖아요. 네. 원주를 위해서는 이제 지난번 4년 동안 기본을 마련했다고 하면 네. 새로 정말 산업을 시작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가장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강원지청을 원주에 만들어서 의료기기를 만드는 사업체들이 처음 연구할 때부터 미국의 FDA나 아니면 유럽의 기준에 맞게 조건을 만들 수 있게 처음부터 그 도와주는 역할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나 바이오 헬스 뭐 이런 사업들이 원주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관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찬란한 청춘의 성장일기 마지막 장 뜯어보겠습니다. 인생은 현재 진행형. 이건 어떤 뜻인가요? 이 책의 2권의 317쪽에 보면 네. T.S. 엘리엇의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탐험을 멈추지 않는다. 수많은 탐험 끝에 우리는 모두 출발했던 장소로 되돌아오게 된다. 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장소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이게 재회라는 장에 붙어있는 제사인데요. 네. 이들이 처음 만났던 것은 25년 전의 하버드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여기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좋았던 예. 그리고 꿈에 부풀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 시기를 지나서 다시 이곳에 온 거란 말이죠. 그제서야 비로소 대학이 나에게 이런 의미였구나. 더 나아가서는 20대의 청춘이라고 하는 게 나에게는 실은 이렇게 꽃봉오리와 같은 순간이었구나라는 걸 체감하게 되는 네. 그런 시간들을 여기에서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동창회라는 것이 저는 지금까지 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창회라는 게 꼭 뭐 이렇게 한 자리 뭔가 좀 하고 있는 사람들, 예. 예,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모이는 곳이기는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우리와 지금의 우리를 함께 좀 되새겨보는 그런 회합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해서 네. 이 책의 결말을 좀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의원님은 이 책의 결말 어떻게 보셨어요? 또 이 책에서는 앞으로 이제 묘비명에 갈 거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기엔 너무 젊은 나이인데. 이때가 또 아마 50살 정도 됐을 예,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죠? 아마 24~25에 네. 졸업을 한다면 25년이면 나이가 50일 텐데. 50년대 대학생들이라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예. 뭐 아주 한참 활동을 할 예, 때죠. 예. 그래서 또 다른 25년 후에 그 다음에 또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책에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만났을 때 다 경쟁자다 이렇게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지내면서 보니까 동창생들만큼 진정한 동반자는 없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결국은 그 한참 경쟁을 하다가도 나이가 좀 많이 들어가서 세월 지나가면 네. 그때 대해서는 다 내려놓고 서로 간에 인생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동창생들일 수도 있다. 동창생들이 가장 편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동반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나온 사람들도 아마 25년에 되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인생의 전성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전성기는 전성기를 누릴 때 내가 전성기다라고 느끼기보다는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그때가 전성기였구나라고 본인이 회고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의원님 혹시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였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뭐 제 인생의 모토 중에 하나가 예. 제 인생의 가장 전성기는 마지막 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지금보다 그러니까 더 나은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 이런 것이 아니고 네. 시간으로 봤을 때 더 가치 있는 시간을 맨 마지막에 살아야 되지 않을까. 맨 마지막의 순간에도 이때보다는 지난번이 좋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네. 그때의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성기는 내 마지막 순간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마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뒤돌아 후회하거나 뭐 뒷일을 추억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는 말씀하고도 또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나 할 일이 엄청 많다 이런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예.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고 새로운 것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의원님 요즘 신경 쓰고 계신 법안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입법하고 신경 계신 쓰고 있는 법안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은 그 가족법 관련된 게 있는데요. 지금 보통 우리가 아는 이제 상속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흔히 말하는 구하라법이라고 하는 네, 그런 네. 부분이 정리가 다 안 된 부분이 있고 예. 그다음에 성폭력 범죄 형량이 낮다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네. 너무 여러 법률에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하나로 좀 일관되게 만드는 네. 그런 것이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법입니다. 저는 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법안이죠. 네. 그러니까 술을 마시게 되면 네,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아, 그거 아주 기가 막히네요. 이 법안 진짜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처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예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또 음주운전의 경우 상당 부분이 재범이 많거든요. 예. 그 일종의 알코올 중독성인 경우가 많아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이 그쳐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그 법이 실현된다고 하면 음주운전을 실질적으로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기술적으로 가능하니까 의원님께서 가능합니다. 하자고 네. 하시겠죠? 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자체적으로 음주를 감지하는 차에 쪽이 되어 있고, 타면요? 예, 있고 그 음주가 감지가 되면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누구의 비용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본인 부담을 하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운전하는 사람이 그런 부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임대를 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임대요? 임대. 그 기계를? 공적으로 구입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일종 뭐 임대를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고요. 혹시 해외에도 그런 나라가 해외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네. 나 우리나라가 처음 있는 줄 알고 좋겠다 막 이러고. 이게 지금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예.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크고 그렇죠. 예. 처벌만으로는 줄일 수 없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음주운전을 줄일 수 있는 방책이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처럼 뭐 우리 권진영 씨는 술 안 마시는 사람도 그 차에 그거는 사서 부착을 해야 되겠군요. 아니 그렇지 않고 예.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 음주운전을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분이 자동차 운전을 하려고 하면 그 차에는 그걸 부착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의원님은 눈이 엄청 아프실 것 같아요. 왜요? 그 법률안 이런 거 되게 좀 작게 깨알같이 써 있는데 그 중에서 뭔가 불합리한 거를 맨날 찾아내시느라고 엄청 애쓰실 것 같아서 요즘 이렇게 짝하면 글씨가 커집니다. 예. 저처럼 이거 쓰십니까? 네. 네. 짝하면 짝하면 그래. 커집니다. 예. 의원님 지금 하버드 천재들 아주 재밌게 이제 읽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 이 책 읽으면서요 제 딸한테 추천을 했습니다. 예, 이거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의원님은 이 책을 혹시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으신지 어떤 분들이 이 책을 네. 좀 읽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대학을 막 졸업하는 친구들한테 역시 이 책을 좀 추천하고 싶어요. 예. 그러면 25년 후에 다시 만날 때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네. 하고 또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살 것이다. 예. 그 대학을 졸업해서 딱 사회 나갔을 때 내가 예상했던 생활의 모습, 삶의 모습이 있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세상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길을 갈 수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런 것을 아마 학생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 대학을 졸업하는 친구들한테 네. 아마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네. 진영 씨 오늘 의원님하고 어땠어요? 의원님 이렇게 네. 뵈니까 정말 웃음도 굉장히 뭔가 따뜻하시고 그 조사를 해보니까 여의도 아빠 미소라는 그런 닉네임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짰어요. 여의도 아빠 미소 괜찮죠? 아, 좋습니다. 네, 우리 네. 국민들이 우리 여의도 아빠 미소를 보면서 같이 따라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 입법하신 법안들이 진짜 네. 미소를 네, 네, 머금게 네. 하는 그런 법안들이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허위평론가 이 책 좀 네. 요약하시다면요? 예, 이 책이 제목은 하버드 천재들이라 그래서 네. 꼭 뭐 하버드에 들어갈 수 있는 천재들만 읽어야 될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뉘앙스가 좀 있긴 한데 예. 근데 원제가 더 클래스잖아요. 예.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동창생이고 또 어떤 반을 다 거쳐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반에서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살던 친구들이 네. 각자 어떤 인생의 기로에 서게 되는가 거기에 집중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 고속도로만 쫙 달릴 있을 것 것 같지만 같지만, 거기에서는 사고도 나고 그렇죠. 또 딴 길로 새는 친구들도 있고 네, 네. 가지각색이거든요. 네. 네, 그러한 양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생 책방 네. 함께 하신 소감은 어떠셨어요?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아주 네.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참 잘해주셔서 저도 다시 한번 다른 시각으로 이 책을 또 생각할 수 있게 됐고요. 네. 우리 또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들께 좀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저희들이 살면서 이제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친구들 사실 같은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도 그 한 10년, 20년 지나고 오면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한테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겉에서 봤을 때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고 그랬던 것 같지만 그 이면을 가까이 보면 각자의 삶에는 아픈 부분도 많이 있고 흔히들 얘기하기로 밖에서 보면 인생은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데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 특히 동창생들 한번 생각하시면서 10년 지나서 20년 지나서 만났을 때 서로 좋은 생각으로
인생을 같이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생을 살아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송기원 의원님께서는 국민의 삶도 잘 설계하고 계시지만 또 본인의 삶도 잘 설계하고 계실 것 같고요. 앞으로 또 25년 후에 네. 예, 오늘 이 자리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져봤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 도서 소개하는 오늘 뭐 읽지? 오늘은 국회도서관장이 선택한 책 만나보는 시간 도서관장의 원픽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 채 플랫폼 자본주의에 기여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얀 물리의 부탕이 주장하는 새로운 경제 개념을 꽃가루 바지 경제학이라는 책으로 정리했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팬데믹과 기후변화, 불평등과 경기 침체, 세계 경제의 문제와 위기를 명료하게 짚어내고 있는데요. 특히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등 지식 경제 시대를 맞아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운영에 우리 모두가 의식하지 못한 채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공정한 과세 기준의 도입과 더 나아가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생태 경제 시스템, 그리고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경제와 금융, 자본주의의 숨은 원리를 이해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고유하고도 독립적인 개인의 자유에 대해 탐구한 책입니다. 저자 경희대 박상용 교수는 한국 사회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개인주의의 덕목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회가 당면한 이슈나 일상의 소재를 중심으로 개인주의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와 함께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시대 가운데 스스로 반성하고 사유할 줄 아는 인간다운 개인의 가치를 역설합니다. 가장 나다운 것이 곧 인간다운 삶이 되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경쟁을 통한 이득을 넘어 자신의 삶과 마주하고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윤리를 모색하는 책, 누구나 개인주의가 된다입니다. 현진건 국회도서관장이 선택한 책, 도서관장의 원픽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참전 용사를 사진으로 기록한 책, 프로젝트 솔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관장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을 맞이해서 특별한 책을 준비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책이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한 책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지금껏 관장님께서 가져오신 책 중에 가장 무겁고 그렇습니다. 가장 큰 책이 아닐까. 네, 그리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일단 이 책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자면 어떨까요? 이 책 저자는 라미 현입니다. 이분은 사진 작가입니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이 6.25 전쟁입니다. 맞아요. 설명과 책보다는 사진으로서 이분들의 인상, 눈빛을 전달함으로 인해 가지고 6.25 전쟁이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었던 그런 매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라미원 작가께서 사진 작품뿐만 아니라 영상 기록도 전시를 한 적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네네. 관장님께서 직접 또 보셨나요? 이 책을 소개한 이유로 어쩌면 제가 그 전세를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직접 가지 못하는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그 감동을 같이 느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관장님께서 보실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분 사진이 제 마음을 가장 타치를 했는데요. 자유를 아낀 사람들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 자유인의 의무다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같은 민족도 아니면서도 이런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기꺼이 자신의 오른팔과 오른다리를 희생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 믿음을 이야기한 것이 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혹시 어느 분들이 이 책을 봤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책에서 보지 못했던 어떤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매개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교과서나 책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은 이런 사지첩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기에 우리 국민이면 한 번쯤 이 책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6월달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또 관장님과 함께 프로젝트 솔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관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